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가을 하늘이 정말 맑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가을 하늘 공활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늘이 푸르고 맑았던 적이 한 몇 년 새에 정말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새 한강을 자주 뛰고 있는데, 원래 제가 직장 때문에 제주도에서 좀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주도도 하늘이 굉장히 파랗습니다. 그런데 또 황사철이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올 때는 제주도도 미세먼지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요새 서울 하늘을 보면은 거의 제주도에 버금가는 그 아주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국도 공장이 많이 가동을 멈췄었죠. 그런데 중국이 이 생산량을 회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력 공급 제한 조치와 호주산 석탄 수입에 대한 어떤 차질 때문에 공장 가동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그거 덕분에 우리나라 지금 공기가 요새 맑은 것 같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대만 이슨정밀 공업은 대만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가지고 중국 당국의 산업용 전력 공급 제한 조치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중국 지앙수성의 공장에 제품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슨정밀은 세계 최대 애플 제품 조립업체이자 테슬라 부품을 공급하는 대만 폭스콘의 자회사입니다.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장인 궈타이밍부터가 굉장히 한국을 혐오하는 그 혐한주의자죠. 대놓고 삼성을 망하게 하겠다,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중국의 전체 공장 가동률이 많이 줄어들고 또 대만의 혐한 기업도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다방면으로 좋은 환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공장들이 생산률이 저조하게 된 거는 중국 시진핑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찍은 후에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을 해가지고 각 지방 정부마다 에너지 절감을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민간 공장들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이 없이 너네는 하루 가동해, 너네는 이틀 가동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장 가동할 수 있는 날짜를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라는 게 24시간 가동하고 있어야지 그 경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2000년대 들어 뭐 연간 10%씩 성장했던 중국의 초고속 성장률도 중국의 제조업을 상징하는 공장들이 계속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올려졌던 건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오빠 그 8%를 지키자라는 것도 못 지키더니 이제는 이제 6% 아래로 이제 주저앉고 있는 거죠. 중국이 왜 빠오빠를 외쳤냐면은 이 8%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대학 졸업 인구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 직장의 숫자를 보증해주는 성장률이었거든요. 중국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대졸 인구가 약 80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800만 명의 대졸 인구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려면은 8%, 최소 8%의 성장률이 필요하거든요. 그 1%의 성장률이 약 100만 개의 사무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 6%대로 주저앉으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대졸 인구 중에 약 200만 명은 일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은 뭐 탕핑주의라 그래가지고 그 탕핑은 그냥 평평하게 들어 눕다,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달관하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겠다, 그런 탕핑주의라는 어떤 패배주의가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중국 당국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취업난 같은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중국 경제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제조업, 공장 자체가 지금 멈춰서게 되니까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진짜 위기는 헝따가 아니라 전력난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2위 기업인 헝따는 거의 뭐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헝따 임직원과 계열사 직원들이 한 400만 명쯤 되고, 또 기분양된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완공이 되지 못해서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120만 명 정도, 또 거기에 파급돼가지고 피해를 볼 사람들 다 합치면은 한 1000만 명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헝따가 파산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그 계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국이 왜 지금 전력 위기를 겪고 있냐면은 이렇게 시진핑의 막무가내식 그 저탄소, 탄소 중립 이런 그 정책 말고도 호주와의 무역 분쟁 문제가 있습니다. 호주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죠.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동원해가지고 호주의 어떤 정재계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또 대학들에도 침투를 해가지고 호주의 어떤 조용히 침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해서 이제 나온 책이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의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죠. 이거는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는 중국에 대항해서 여러 외교적인 방면에서 중국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G 통신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시키거나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서 이거 우한 폐렴이잖아요. 중국 책임론을 제기를 하니까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2020년 10월부터 호주에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 시작했죠. 석탄 수입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토목 건축 산업을 끌어올리는 철강 수입도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중국의 성장률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호주산 석탄에 대한 중국의 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중국이 사용하는 발전용 석탄의 50% 이상이 호주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만 호주에서 들여온 석탄이 4,250만 톤이 넘습니다. 중국의 전체 발전량 중에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달하니까 호주산 석탄을 전면 수입 금지해버리면은 중국의 화력 발전 아니면은 전체 산업 발전에서 거의 한 25%가 가동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기존에 호주산 석탄에 대한 엄청난 의존도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대체 가능한 품목들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한 게 남아공이나 아니면은 다른 남미 같은 데서 석탄을 이제 대체 수입하는 거였는데 호주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운송비가 배로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한 게 중국 내부에 있는 자체 석탄 광산들을 채굴을 하자 이거였는데 그러면 그동안 중국 내부에 석탄 광산이 없어가지고 채굴을 안 했겠냐 이거죠. 물론 중국도 석탄 광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채산성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채굴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석탄 광맥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파내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그거를 연결시켜야 되는 도로라든지 인프라, 고속철도 같은 것도 이제 새로 놔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 너무 투자 대비 효율이 없어가지고 채굴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규제를 하니까 지난주에만 석탄 가격이 9.3%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럽에서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지고 석탄 가격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위에서는 공산당 당국이 저탄소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일반 민간 기업들의 생산량을 떨어뜨리고 있고 또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이 석탄 가격이 올라갔고 또 호주산 석탄 공급이 차질을 빚으니까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금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만약에 호주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산 석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 석탄 공급을 완전히 확보하려면은 최소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때까지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많은 공장들이 도산을 하거나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또 우리나라는 그만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중국 전력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유튜브들이나 아니면은 신문 기사들이 뭐 헝따보다 큰 위기다 아니면은 중국 경제의 어떤 뇌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공산당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훨씬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헝따 기업이 파산을 하면은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중국 공산당 당국은 눈도 깜짝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거품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던 건 맞고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 헝따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반대파 벌인 샹하이방 그 장점인 계열이었고 쉬자인 헝따 회장이 시진핑한테 한번 굽히고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안 받아줬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데 다 이 정권 바뀌면은 줄 갈아탑니다. 기업인들도. 그런데 이 헝따가 샹하이방엔 너무 오래 묶여 있었고 이 재정 구조 자체가 샹하이방의 어떤 돈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본보기로 하나 파산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중국은 정부가 어떤 일을 밀어붙일 때 민간 영역에서의 출혈을 절대 겁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오판을 해요. 저렇게 되면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시위를 일으키고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중국이 이렇게 민간 부분에서의 출혈을 3년간 지구전으로 꾹 참으면서 3년 후에 자체적인 생산 채굴이 완비가 됐을 때 더욱더 무서운 깡패 국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 죽어나갈 중국 노동자들이나 공장주들이 많겠지만은 우선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보다는 더욱더 강압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정말 주저앉으려면은 이런 헝따라든지 아니면은 전력난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중국의 개도국주의를 박탈을 하고 전방위적으로 고관세를 물리면서 압박을 해야지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10개, 20개씩 연달아 터져야지 중국이 정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씩 찔끔찔끔 터지니까 중국은 그 출혈을 그냥 감내를 하면서 그 지구전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은 중국이 지금 석탄 수입과 관련해가지고 겪고 있는 전력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중국 샹하이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샹하이가 한 5월하고 9월이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15년까지 있었는데 이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겨울만 되면은 정말로 한 4m, 5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스모그, 미세먼지가 낍니다. 이 상하이 자체가 동양의 런던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 안개가 많이 끼는 도시기도 하지만은 이 안개가 끼는 거에 더해져가지고 그 상하이 주변이 다 공장지대거든요. 그 공장에서 날라온 미세먼지가 그 수분 입자에 붙어가지고 그게 훨씬 더 치명적으로 공중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직장을 다니다가 여기서 살다가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지금 여기에 있나 싶어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었죠. 어찌됐든 이 중국이 3년 후에 뭐 석탄 채굴 자립을 이뤄내든지 말든지 간에 이 저탄소 정책은 꾸준히 밀어붙여가지고 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좀 디톡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화력 발전을 대체하겠다고 우리나라 서해안 인접인 그 중국 동해안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막 짓고 있는데 이 아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중국이 그냥 경제적으로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농업국가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